근데 어려운 버전 뭐냐면 함수는 집합이다 이거예요. 함수가 집합이라고? 순간 딱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근데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되게 잘 만든 정의예요. 보면은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면 1, 2라는 집합에서 3, 4라는 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면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1을 선택하면 3이 나올 거야. 2를 선택하면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써도 되죠. 우리가 뭐 물론 잉크는 아니지만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죠. 1과 3이 관계를 갖고 있고 2와 4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함수는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순서쌍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면 아주 훌륭해요. 왜냐하면 왜 훌륭하냐? 본질적으로 똑같으면 얘가 특별히 더 나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정의하는 거랑 이렇게 실제 수학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아예 그 실체를 만드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앞에 비집합론 버전으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함수의 엄밀한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어렵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하는 게 이런 곱하기 나오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곱. 이거를 카테지안 곱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A 집합에 있는 원소와 B 집합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모두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함수도 집합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정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죠. A에서 B로 가는 집합, A의 집합의 원소들과 B의 집합의 원소들 사이의 대응관계는 순서쌍을 모은 집합이다. 어떤 거? F라는 함수에 의해서 A를 B에 적당하게 매칭을 시켜준 그런 애들인 거죠. 그냥 A랑 B의 순서쌍을 무조건 모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규칙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를 앞에 있는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뒤에 있는 녀석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또는 치역. 공역과 치역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의역의 기호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호는 근데 책마다 다를 수 있죠. 자, 근데 B를 보통 우리가 공역이라 그래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B의 부분 집합 중에 자, 선택받은 이런 애들 A에 있는 원소에서 택함을 받은 이런 B의 원소들을 치역, 레인지 이런 거죠. 관역이 있어요. 이 관역 전체를 레인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 안에 써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쟤는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그렇죠? 관역 밖을 레인지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애들을 레인지라고 그러고 기호는 책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딱히 강조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함수냐 보면은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뭐 그 나쁜 일인가요? 물론 정의역의 원소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도 돼라고 해도 뭐 지구가 멸망하진 않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럼 왜 있냐? 빠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무를 갖고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들은 나는 저 중에 누군가를 선택할 거야.
정의역 원소는 대신에 하나의 원소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친구랑 물건을 나누는데 나 2개 가질 거야. 이래서 친구가 1개도 가질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근데 이게 저는 옛날에 잘못 이해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하나의 원소만 선택하니까 정의역 원소가 다 똑같은 애를 선택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2개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선택은 겹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집합을 다이어그램과 순서상 집합으로 나타내 볼게요. 비집합론 버전. 그래서 2배로 뻥튀기 하는 함수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F가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EX에 의해서 뭐 이 반은 안 쓰셔도 돼요, 사실. 근데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순서상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죠. 자, 함수를 바라보는 2가지 관점. 사실 이전까지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우신 내용에다 약간 첨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지나왔는데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만약에 수학과를 졸업하지 않는다, 수학과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함수는 단순하게 너와 얘가 어떤 매칭을 할 거야. 여기를 벗어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 변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봤듯이 y는 ex를 보면 매칭의 관점에서 보면 1, 2, 3을 2, 4, 6으로 짝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변환의 관점은 약간 엘레멘트 와이즈를 벗어나서 약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고등학교 때 봤던 이게 뭐냐면 (0과 1) 사이의 실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y는 ex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0은 뭐 들어간다고 칠까요, 우리? 뭐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0은 0으로 가고 1은 2로 가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뭐냐면 실수 집합에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녀석인데 (0부터 2까지)
자리를 차지해요.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대가 길이가 2배가 더블 됐죠. 뭐냐면 일종의 스트레칭이 일어난 거죠. 아, 원소 하나하나 볼 때는 그냥 단순 매칭이었는데 집합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길이를 늘리는 어떤 변환, 기하학적인 변환의 역할을 했어요. 자,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 이 관점을 잘 유용하게 쓰는 데가 사실은 공학 쪽에서는 뭐 기계공학 같은 데서는 어떤 스트레스, 응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변한다. 이런 함수들이 어떤 실제 어떤 힘을 주고 물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수학과에서는 뭐 위상수학 같은데 또는 뭐 미분기하, 기하학 같은 데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어떤 연속적인 변화 같은 걸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절대 단순 매칭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수학으로 갈수록 변환이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표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함수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함수가 뭐야? 대부분 말을 못해요. 또는 좀 용기 있는 학생은 그거 이러면서 뭐 y는 fx 막 이런 걸 말해요. 그게 학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보통 안 배웠기 때문이고 그걸 강조를 하도 했기 때문인데 함수는 대응 규칙이에요. 근데 세상에 대응 규칙이라는 게 홀로 존재할 수 있나요? 대응 규칙이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집합이 있어야죠. 소개팅을 그냥 소개팅하는 방법을 딱 정해요. 남자는 이렇게 A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이러한 여자와 맞선을 시켜준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놔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죠. 대응 규칙뿐만 아니라 정의역과 그리고 아직 선택을 안 받았으니 모르니까 공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보면 이 셋 중에 누구죠? 대응 규칙이에요, 쟤는. 그래서 우리는 규칙만 약간 알려주고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위험하죠. 정의역, 공역 안 알려주고 이것만 주고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뭐 해라. 그렇게 우리는 수능을 공부했죠.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원래 제대로 돼 있다면 아마 문제집에서 함수를 주고 귀찮지만 정의역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정의역 공역 따져서 문제 푸는 경우는 없거든요, 별로. 네. 그래서 우리가 5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함수의 규칙은 얘도 이렇게 생겼어. 정의역, 공역 얘기는 없고요. 둘이 같은 함수인가요? 아니죠. 함수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규칙이 같다고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를 수 있어요. 언제? 정의역과 공역이 달라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 방식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오케이. x 다시 y 다시. 규칙은 같으나 그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y는 똑같이 뭐 fx는 x,
gx는 x라 하더라도 둘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